저는 40년간 정형외과 의사로 일하다 은퇴한 90세의 박영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정말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몇 가지 습관이 무릎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90세에도 아직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비결이 궁금하신가요? 저도 70대 때는 여러분처럼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무릎이 시큰거리고 걸을 때마다 아프니까 자연스럽게 덜 움직이게 되더군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무릎을 더 빨리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의사로 일하며 지난 40년간 수천 명의 70대, 80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무릎 건강을 망치는 5가지 습관만 바꿔도 여러분은 80대, 90대까지 자유롭게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방치한다면 안타깝게도 병원 신세를 지게 될 확률이 90%입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그냥 나이가 드니까 무릎이 아픈 건 어쩔 수 없지 라며 체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70대 중반까지만 해도 무릎 통증 때문에 오래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하루 1시간씩 산책을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실천하면 당장 내일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5년 후, 10년 후에도 무릎이 성하고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고 여행도 다닐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지만 무릎 건강을 방치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디딜 때마다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고 결국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휠체어나 지팡이 없이는 거동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무릎 건강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무릎 연골은 달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서 뚝뚝하는 소리가 나나요?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무릎이 뻣뻣하고 아프신가요? 아니면 걷다가 가끔 무릎이 휘청거린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무릎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간단한 방법들만 실천하면 여러분도 무릎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쉬운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이죠.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앞으로도 무릎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4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발견한 여러분이 무심코 하고 있는 무릎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 5가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 20분이 여러분의 남은 10년, 20년의 무릎 건강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 무릎 연골을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비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릎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심코 하는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결국에는 걷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무릎 건강 습관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걷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걸을 때 다리를 끌면서 걷거나 발을 제대로 떼지 않고 바닥을 질질 끌며 걷지는 않으신가요? 또는 다리를 완전히 펴지 않은 채 살짝 구부린 상태로 걷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무릎 연골은 서서히 달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40년간 정형외과 의사로 일하면서 본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잘못된 걸음걸이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걸음걸이를 유지하는 분들은 80대,
90대가 되어서도 무릎이 성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걸음걸이를 방치하면 무릎 연골이 빠르게 닳아버리고 결국 극심한 통증과 함께 인공관절 수술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걸음걸이는 안전할까요? 지금부터 무릎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인 걸음걸이 습관과 이를 교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걸음걸이 하나만 고쳐도 여러분의 무릎은 10년 이상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리를 끌면서 걷기는 무릎 연골이 빨리 닳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다리를 끌면서 걷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다리를 질질 끄는 걸음걸이는 무릎 연골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무릎은 원래 다리를 들어 올렸다가 부드럽게 내딛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리를 끌면서 걷는 습관이 생기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한 곳에 집중되면서 연골이 더 빠르게 닳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 주변 근육이 제대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근력도 약해지고 결국 무릎 통증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또한 다리를 끌면서 걷다 보면 발목과 무릎의 균형이 깨져서 평소보다 더 쉽게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실내에서 슬리퍼를 끌고 다니거나 길에서 발을 질질 끌면서 걷다 보면 작은 턱이나 문지방에도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 번의 낙상은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골반이나 고관절 골절은 노년기에 특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걸음걸이부터 바꿔야 합니다. 교정 방법은 걸을 때 발뒤꿈치부터 착지한 후 발바닥 전체를 굴려 앞꿈치로 밀어내는 느낌으로 걸어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 의식적으로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슬리퍼를 질질 끌면서 걷는 습관이 있다면 가능하면 발이 밀착되는 신발을 신으세요. 두 번째 안 좋은 습관은 무릎을 구부린 채 걷기입니다. 이는 무릎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를 완전히 펴지 않고 살짝 구부린 상태로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은 무릎을 구부리면 덜 아프니까 라며 일부러 무릎을 약간 굽힌 채 걷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지속되면 무릎 앞쪽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면서 연골이 빠르게 닳고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무릎은 걷거나 서 있을 때 적절히 펴져 있어야 하며 필요할 때만 자연스럽게 구부러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습관으로 인해 무릎을 항상 구부린 채 걷는 경우 허벅지 근육도 약해지고 무릎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이 가해지면서 결국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교정 방법은 걸을 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무릎을 자연스럽게 펴는 습관을 들이세요.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면 무릎을 편 상태에서 걷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평소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걸음걸이를 점검해 보세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굽힌 채 걷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안 좋은 습관은 발을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틀어서 걷기입니다. 이는 무릎 관절의 정렬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걸을 때 발끝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틀어지는 경향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흔히 오리걸음 혹은 안짱걸음이라고 불리는 걸음걸이는 무릎 관절의 균형을 무너뜨려 결국 연골이 한쪽으로만 닳아버리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정 방법은 걸을 때 발끝이 정면을 향하도록 의식적으로 신경 쓰세요. 발을 너무 벌리지 않도록 하면서 무릎과 발끝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도록 조절하세요. 한 걸음씩 천천히 안정적인 보폭을 유지하며 걷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무릎을 보호하면서 걸을 수 있는 올바른 걷기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릎에 부담 없는 올바른 걷기 자세는 시선은 정면을 보고 걸어야 합니다. 바닥만 보고 걸으면 목과 허리에 부담이 가고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어깨를 펴고 가슴을 자연스럽게 열어주세요. 구부정한 자세로 걷다 보면 무릎뿐만 아니라 허리에도 부담이 갑니다. 발 뒤꿈치부터 착지한 후 발바닥 전체를 굴려 앞꿈치로 밀어내는 느낌으로 걸어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리를 끌지 않고
자연스럽게 들어 올려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간단한 원칙들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무릎 건강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걷는 방법이 무릎 건강에 이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부터라도 걸음걸이를 점검하고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세요. 이제 두 번째로 무릎을 망치는 또 다른 최악의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하고 있는 습관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습관은 바로 의자에 오래 앉아 있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 중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서 보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후 의자에 앉고 TV를 보면서도 앉아 있고, 심지어 낮잠을 잘 때도 소파에서 쉬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들고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랜 좌식 생활이 무릎 건강을 빠르게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많은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고 하면 무릎이 뻣뻣해서 잘 펴지지 않는다. 그리고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시큰거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래 앉아 있는 습관 때문에 무릎 관절이 굳어지고 근육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무릎 주변의 근육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약해지고 결국 무릎 관절이 스스로를 지탱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릎을 보호해주는 연골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통증이 발생하고 결국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오랜 좌식 생활이 무릎에 이렇게 치명적일까요?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릎 관절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릎은 움직일 때마다 관절액이라는 윤활유가 분비되는데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이 윤활액이 제대로 순환되지 못하고 무릎 관절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일어나자마자 무릎이 아파서 절뚝거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허벅지 근육과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무릎 건강은 단순히 뼈와 연골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육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걸을 때 무릎 주변 근육들이 함께 움직이며 충격을 흡수하는데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이 근육들이 점점 약해지면서 무릎이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됩니다. 세 번째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줄어들고 무릎 주변 조직이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릎 관절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염증이 쉽게 생기게 됩니다. 특히 무릎이 자주 붓거나 저린 증상이 있다면 오랜 좌식 생활이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1시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1시간마다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무릎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릎 펴기 운동을 해보세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쭉 뻗어 발끝이 위를 향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다리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동작을 10번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종아리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발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10번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무릎 주변 근육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을 해보세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서 다시 앉는 동작을 10번 반복합니다. 단 너무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무릎을 사용하며 일어나고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무릎을 보호하는 허벅지 근육이 강화됩니다. 네 번째로 걷기 운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세요. 한 번에 오랜 시간을 걷기 어려우면 10분씩 3번으로 나누어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걸을 때는 발뒤꿈치부터 착지하고 발바닥 전체를 굴려 앞꿈치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걸어야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오래 앉아 있어야 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물론 앉아 있어야 할 시간이 많다면 조금이라도 무릎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앉을 때 무릎을 직각으로 유지하세요. 무릎이 너무 굽혀진 상태로 오래 있으면 관절이 더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의자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발 받침대를 이용해서 무릎이 90도로 유지되도록 해주세요. 둘째로 쿠션을 활용하세요. 너무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으면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푹신한 쿠션을 깔아주면 충격을 줄이고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로 발목을 자주 움직이세요. 발목을 돌리거나 발을 까딱거리는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다리 부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을 당장 고쳐야 하는 이유는 무릎 관절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 실천이 모이면 10년, 20년 후에 건강이 달라집니다. 의자에서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을 줄이고 1시간에 한 번씩 가벼운 스트레칭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무릎은 더 오랫동안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가볍게 다리를 움직여 보세요. 이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의 무릎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무릎 건강을 망치는 또 다른 최악의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습관을 무심코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세 번째 습관은 잘못된 계단 오르내리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운동 삼아 계단을 자주 이용하고 계신가요? 건강을 위해 일부러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계단 운동이 무릎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사인 제가 장담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무릎 연골을 가장 빠르게 닳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단 오르기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계단을 이용하면 무릎에 엄청난 부담이 가고 결국 연골이 닳아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무릎 건강을 지키기는커녕 더욱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미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아프신 분들은 이 습관을 당장 바꿔야 합니다. 왜 계단이 무릎 건강에 독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무릎 부담 없이 계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단이 무릎에 독이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평지를 걸을 때보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 얼마나 많은 부담이 가는지 아십니까? 연구에 따르면 계단을 오를 때는 체중의 최대 3배, 계단을 내려올 때는 체중의 최대 6배의 하중이 무릎에 가해집니다. 즉, 체중이 60kg라면 계단을 오를 때는 무릎이 180kg 이상의 하중을, 계단을 내려올 때는 무려 360kg 이상의 하중을 견뎌야 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무릎 연골이 빠르게 닳아 없어지는 이유입니다. 무릎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골이 자연스럽게 닳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진료한 많은 환자들이 계단 오르는 게 운동이 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무릎이 더 아파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계단이 무릎 건강에 끼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무릎 연골을 빠르게 닳게 하는 잘못된 계단 이용 습관은 계단을 성큼성큼 오르기입니다. 한 번에 2계단씩 오르는 습관, 무릎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보폭이 커지면 무릎이 받는 충격이 배로 늘어나고 연골이 급격히 닳게 됩니다. 또 무릎을 쭉 펴지 않고 계단을 내려오기도 좋지 않습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을 살짝 구부린 채로 내려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무릎 관절이 계속 압력을 받게 되고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으로 전달됩니다. 발 뒤꿈치를 들고 계단을 오르기도 위험합니다. 발가락으로만 계단을 디디면서 오르는 습관은 무릎뿐만 아니라 종아리와 발목에도 무리를 줍니다. 올바른 자세로 계단을 오르지 않으면 무릎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집니다. 무릎 부담 없이 계단을 이용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렇다면 계단을 완전히 피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계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천천히 보폭을 줄이세요. 한 계단씩 차근차근 밟고 올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계단씩 오르는 습관은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릎이 아프다면 난간을 꼭 잡고 천천히 오르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는 발뒤꿈치부터 착지하세요. 내려올 때는 발끝이 아니라 발뒤꿈치부터 착지하는 것이 무릎 부담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발가락부터 닿게 되면 무릎이 충격을 그대로 받지만 발뒤꿈치부터 닿으면 충격이 완화됩니다. 무릎이 불편하다면 계단보다 경사로를 이용하세요. 요즘 많은 건물에는 계단 옆에 완만한 경사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릎이 불편한 분들은 계단보다는 경사로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는 옆으로 내려오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무릎이 특히 불편한 분들은 계단을 정면이 아닌 옆으로 내려오는 방법을 사용하면 무릎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난간을 잡고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단을 피할 수 없다면 최소한 이렇게 하세요. 지금부터 계단을 조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무릎 건강은 10년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단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루 계단 이용 횟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고 계단을 이용해야 할 때는 올바른 방법으로 오르내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무릎 건강을 위해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지 걷기는 무릎을 강화하는 좋은 운동이지만 계단 걷기는 무릎을 손상시키는 최악의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계단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 잊지 마세요. 무릎 연골은 한번 닳으면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무릎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계단 이용 습관을 꼭 기억하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해 보세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무릎 건강을 해치는 또 다른 치명적인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있는 이 습관을 계속하면 무릎 관절이 빠르게 약해질 뿐만 아니라 허리와 발목까지 망가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여러분의 무릎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습관, 무릎을 꿇고 앉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혹시 평소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한국의 전통적인 좌식 생활 때문인지 오랫동안 무릎을 꿇거나 양반다리로 앉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자세가 무릎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신다면 당장 멈추실 겁니다. 무릎을 꿇고 앉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연골은 급격히 손상되고 있습니다. 연골은 한번 닳으면 다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무릎 건강을 지키려면 올바른 앉기 습관을 지금부터라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모르는 사이에 무릎 연골이 계속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좌식 생활이 무릎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무릎 부담 없이 앉는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좌식 생활이 무릎 건강에 끼치는 치명적인 영향은 뭘까요? 오랫동안 바닥에 앉는 생활이 익숙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앉는 자세는 무릎 관절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최악의 습관 중 하나입니다. 무릎 연골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닳습니다. 무릎을 꿇거나 양반다리를 하면 무릎 관절이 심하게 구부러지고 연골이 서로 맞닿게 됩니다. 이로 인해 무릎 연골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으며 닳아 없어지게 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연골이 이미 얇아져 있기 때문에 좌식 생활을 계속하면 퇴행성 관절염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무릎이 뻣뻣해집니다.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방해받아 무릎이 붓고 저림 증상이 나타납니다. 무릎 주변 근육이 굳어지고 관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무릎이 점점 뻣뻣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무릎 주변 인대와 근육이 약해집니다. 무릎을 장시간 구부린 상태로 유지하면 무릎 주변 인대와 근육이 약해지고 불균형이 생깁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대 퇴사두근이 약해지면 무릎이 제대로 지지되지 않아 더 쉽게 손상됩니다. 일어날 때 무릎이 받는 충격이 커집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무릎 관절이 순간적으로 강한 충격을 받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연골이 갈라지거나 손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결국 무릎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무릎을 보호하는 올바른 앉기 자세는 뭘까요? 무릎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앉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무릎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의자 생활을 하세요. 좌식 생활을 줄이고 의자에 앉는 습관을 들이면 무릎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으면 무릎이 90도로 유지되어 연골과 인대가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하세요. 다리를 꼬거나 발을 허공에 띄우면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가해집니다. 항상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앉는 것이 무릎 건강에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바닥에 앉아야 한다면 벽에 기대거나 등받이를 사용하세요. 바닥에 앉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등을 벽에 기대거나 방석을 이용해 엉덩이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릎이 심하게 구부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양반다리 대신 다리를 뻗고 앉으세요. 바닥에 앉아야 한다면 양반다리 대신 다리를 앞으로 뻗고 앉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세는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야 할 경우 짧게 하고 쿠션을 사용하세요. 무릎을 꿇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오래 앉아 있지 말고 무릎 아래에 쿠션을 깔아 충격을 최소화하세요. 올바른 앉기 습관이 무릎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올바른 앉기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무릎 건강은 10년 이상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의자 생활을 바꾸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작은 변화만으로도 무릎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무릎을 꿇고 앉는 습관을 조금씩 줄여보세요. 특히 이미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은 좌식 생활을 최대한 피하고 올바른 자세로 앉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앞으로 여러분의 무릎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무릎을 지키기 위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자 생활을 시작하고 양반다리를 피하세요. 바닥에 앉을 때는 방석을 깔거나 벽에 기대세요. 무릎이 아플 때는 무릎을 꿇지 말고 다리를 뻗고 앉으세요. 앉았다 일어날 때는 천천히 무릎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여러분, 무릎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관절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바꿔 무릎 건강을 지켜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무릎 건강을 망치는 습관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습관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을 계속하면 무릎뿐만 아니라 허리와 발목까지 망가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여러분의 관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서 이어가겠습니다. 5번째 습관은 바로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거나 약을 처방받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무릎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연골이 닳고 관절염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무릎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부담이지만 잘못된 식습관 또한 무릎 건강을 망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무릎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 따로 있고 반대로 연골을 보호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릎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과 꼭 챙겨 먹어야 할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음식은 나트륨이 많은 음식입니다. 짜게 먹는 습관은 건강 전반에 해롭지만 특히 무릎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체내에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관절 부위에 부종이 생깁니다. 무릎이 자주 붓거나 뻐근한 느낌이 드는 분들은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만 해도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국물 요리, 라면, 찌개, 국물까지 다 마시는 습관, 젓갈,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째로 당분이 많은 음식을 피하세요. 설탕이나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 염증 수치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체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염증이 증가하면서 관절 통증이 심해집니다. 탄산음료, 케이크,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단 음식뿐만 아니라 흰 쌀밥, 흰 밀가루 음식도 당분으로 변환되면서 몸속 염증을 촉진합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설탕 섭취를 줄이기만 해도 무릎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튀긴 음식과 가공육도 치명적입니다. 튀긴 음식과 가공육은 체내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연골을 빠르게 손상시킵니다. 또한 포화지방이 많아 체중 증가를 유발하는데 체중이 늘어나면 그만큼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도 커집니다. 그럼 무릎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먹어야 할 음식은 뭘까요?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골을 보호하고 관절의 염증을 줄여주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오메가3처럼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어 관절염을 예방하고 무릎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연어, 참치, 정어리나 호두, 아마씨, 치아씨드 등등 이런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 주변 염증이 줄어들고 연골이 보호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연골과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닭가슴살, 돼지고기 안심, 소고기 우둔살이나 콩류, 달걀, 유제품 등 단백질은 연골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며 무릎을 지탱하는 근육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비타민C는 연골을 보호하고 새로운 연골 조직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오렌지, 레몬, 키위, 딸기, 파프리카, 브로콜리도 좋고 시금치, 케일, 양배추 같은 채소를 드세요. 비타민C는 체내에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연골이 손상되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뼈와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뼈째 먹는 생선, 견과류를 드셔보세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관절이 쉽게 손상되므로 식단을 통해 꾸준히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 건강을 위한 추천 식단. 이제부터라도 무릎 건강을 위해 식단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다음과 같은 식단을 실천하면 연골 손상을 늦추고 무릎 통증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현미밥, 고등어구이, 브로콜리 볶음, 김치, 그리고 두유 한 잔을 추천드립니다. 점심에는 닭가슴살 샐러드, 견과류 토핑, 올리브오일 드레싱, 그리고 단백질 보충을 위한 삶은 달걀 1개. 저녁에는 연어구이, 두부무침, 나물 반찬과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드셔보세요. 이처럼 나트륨과 당분을 줄이고 항염 효과가 있는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면 무릎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식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무릎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식습관과 연골을 보호하는 좋은 음식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무릎이 아파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식단부터 점검해 보세요. 식습관만 개선해도 무릎 통증이 완화되고 관절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릎 건강을 망치는 5가지 최악의 습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혹시 오늘 소개해드린 습관 중 여러분도 무심코 하고 있었던 습관이 있진 않으셨나요?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잘못된 걸음걸이를 유지하거나 계단을 무리하게 오르내리거나 무릎을 꿇고 생활하는 습관, 그리고 나트륨과 당분이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습관.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무릎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습관이 무릎 수명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무릎 건강은 한순간에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잘못된 습관이 쌓이면서 서서히 연골을 닳게 하고
결국 무릎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좋은 습관을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무릎 건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걸을 때는 발을 끌지 않고 바른 자세로 걷기. 30분에서 1시간마다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 하기.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부담을 줄이는 방법 실천하기. 무릎을 꿇고 앉지 않고 허리를 곧게 펴고 앉기. 나트륨과 당분을 줄이고 오메가3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섭취하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무릎 건강을 지키고 오래도록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무릎을 위해 한 번에 모든 습관을 바꾸려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것 하나부터 실천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의자에서 30분마다 일어나기. 식사 후 10분씩 가볍게 걷기. 물을 하루 6컵 이상 마시기. 발을 끌지 않고 바른 자세로 걷기.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실천하기 쉬운 것 하나만 골라서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새 무릎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함께 건강한 무릎을 지켜나가요. 여러분, 무릎 건강은 단순히 오래 걷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무릎이 있어야 여행도 가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손주들과 뛰어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릎이 건강해야 여러분의 삶이 자유로워집니다.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도 편하게 움직이며 생활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무릎 건강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무릎이 자주 아픈 가족이나 친구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작은 클릭 한 번이 여러분과 주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무릎 건강을 위해 함께 실천해 보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